안녕하세요. 홍 반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회생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조사위원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법인회생 성공 확률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2020년 신청 건수에 대해 분석한 결과 불경 지역에서는 약 50%가 회생 폐지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비중인데 회생 폐지 사유의 주요 원인은 채무자의 계속 기업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낮은 사유입니다. 즉, 회사가 청산을 할 경우가 사업을 영위할 경우보다 채권자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얘기로 향후 지속적인 영업 적자 등이 예상된다는 것이죠. 자, 본격적으로 회생조사위원 대응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은 최근에 법원으로부터 수령한 회생조사위원 선임증으로 조사위원은 각 지방법원에 등록된 저희 같은 회계법인이 통상 선임됩니다. 선임증 내용을 보시면 1번은 조사위원 선임한다는 내용이고 2번은 통상 1차 조사라고 하는데요. 회생 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과 채무자의 자산 및 부채가액 산정, 부인 대상 행위 여부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조사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납언 항목인 채무자의 계속기업 가치와 청산 가치의 비교입니다.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더 높다고 산정이 되어야 회생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산 가치가 높다고 산정되는 경우 통상 회생 절차가 폐지됩니다. 1차 조사에서 계속기업 가치가 높게 산정되면 회생 계획 기간 10년 동안 채무를 얼마를 탕감하고 변제하겠다는 회생 계획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사위원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즉 회생계획안에 의한 변제 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유리한지 여부, 그리고 회생계획안이 조사위원이 추정한 영업현금 흐름과 비교하여 수행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조사위원의 역할을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 그 중에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계속기업가치 산정일 것입니다. 사업을 계속할 때 가치가 높아야 당장의 회생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고 이러한 추정 영업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회생 계획안을 작성하기 때문이죠. 통상 회생 담보권의 경우 은행에서 유한코 같은 유동화 회사로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자가 공장인 경우 1, 2년 사이에 매각하여 담보권을 상환하는 것으로 회생 계획안을 작성하는데 이 같은 경우 매각 예정 자산의 청산 가치는 계속기업 가치 산정 시에도 동일한 가치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매각 예정 공장을 제외한 영업용 자산의 청산 가치와 채무자의 영업활동 현금의 가치를 비교하게 됩니다. 한편 공장을 매각하게 되므로 기존과 다르게 임차료를 신규로 부담하는 것으로 영업 현금 흐름을 추정합니다. 본격적으로 계속기업 가치에 대한 조사위원 대응 방안을 설명드리면 계속기업 가치 추정의 가장 기본이고 중요한 요소는 매출 계획입니다.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 당시 수많은 업체들이 회생 절차를 신청하였고 최악의 경제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대다수의 조사위원들은 회생 신청 이전 과거 평균 매출액으로 매출액이 회복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생 인가 이후 상당수의 업체들이 매출 실적이 매출액 추정치를 큰 폭으로 하회하는 경우가 많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현재 서울회생법원이죠. 각 지방법원의 재판부에서는 매출액 편차 문제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하며 조사위원이 과거 매출의 근거가 되는 여러 객관적인 조건이나 상황 변화를 면밀히 검토하여 계속기업 가치 산정 시 제일 중요한 항목인 매출액 추정에 반영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회생법원 관리위원 직무편람의 내용에서도 향후 매출 실적을 추정할 때 회생기업의 특성상 과거 실적과 동일한 실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일정 기간의 매출 실적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적을 감안하여 추정하되 직접 회계자료나 증빙을 근거로 하지 않고 단순 추정이나 관리인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경기 변동 예측, 환율 등의 외생 변수는 그 적용을 최대한 배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고려해보면 첫째, 신규 사업 등은 양산이 시작되지 않은 경우 최대한 배제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조사위원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구체적인 진행사항 없이 막연한 사업 계획만을 제시하여 매출액에 반영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기존 업무의 과거 실적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
계약도 성사되지 않은 신규 사업 부분을 매출액에 반영하기는 상당한 부담이 따릅니다. 또한 계약이 되었더라도 신규 사업의 경우 양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양산이 시작되지 않은 경우 신규 사업 등에 대한 매출 계획은 최대한 배제하시는 것이 좋으시며 오히려 기존 업무의 회복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매출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진술 및 경기 변동 예측 등의 외생 변수에 의존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문서화된 매출 계획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은 특성상 계약서 등의 매출 계획과 관련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때문에 근거를 제시하기 어렵다고 단정하여 거래처에서 회생 인가되면 매출 물량을 늘려주기로 했다 라든가 코로나19가 진정되면 매출액이 늘 것이다 라고 조사위원에게 대응한다면 조사위원이 받아줄 리가 만무하고 조사보고서에는 구체적인 계획 및 증거 제시가 되지 않아 최근의 실적만을 가지고 매출액을 추정하였다고 기술할 것입니다. 따라서 당장의 매출 계획에 대한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지만 계약 진행 단계에서 제출하였던 견적서, 경쟁 업체 현황, 주고받았던 메일, 회사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 등을 문서화하여 조사위원회에 제시하고 거래처 계약 당사자와 통화 연결 등 다방면으로 매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어필을 하시면 조사위원 입장에서도 쉽사리 매출액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셋째, 보증서 발급 등이 필요한 업종인 경우 실현 가능한 대체적인 방안 제시가 필요합니다. 최근 특수기계, 제조 및 설치 업종 같은 보증서 발급이 필수적인 업종의 회생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데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신규 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조사위원은 이러한 보증서 발급 문제가 선제적으로 해결되어야 신규 매출 또한 발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장에 M&A를 진행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됩니다. 일례로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거래처를 섭외하여 이를 통해 납품을 진행한다든가 향후 자금 수지를 고려하여 공제조합 추가 출자 및 현금 예치 등의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계속개혁 가치 중 제일 중요한 요소인 매출 계획에 대한 조사위원 대응 방안을 살펴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손익 추정과 관련된 조사위원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